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놓치만 뉴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프린스 앤드루 세틀 섹스 어뷰즈 케이스. 자, 계속 앤드루 왕자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합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세틀, 즉 정착하다. 두 번째 뜻은 해결하다. 여기서는 이제 앤드루 왕자가 세틀, 해결했다는 것이죠. 뭘? 섹스 어뷰즈 케이스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앤드루 왕자가 이 여자를 이제 주프레인가요? 이 주프레라는 버지니아 주프레 이 여자를 17세인가? 미성년자였을 때 성적으로 이제 뭐 성상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부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섹슈얼 어뷰즈 로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투 운동이 되면서 이 여자 주프레라는 분이 이제 이 남자를 앤드루 왕자를 고소한 거죠. 근데 이제 기한이 지나서 이제 고소를 못 하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만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주에다가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세틀먼트. 어떤 합의에 도출을 됐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을 줬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를 줬는가는 지금 비밀이죠. 그렇지만 165억 정도를 줬다. 이렇게 지금 비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섹스 어뷰스 케이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러한 학대, 어떤 미성년자 성착취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소송이 되겠죠. 케이스, 이런 소송을 지금 세틀, 해결했다. 자, 브리티시 로얄 프린스 앤드루 왕자가 이제 세틀 어 로스트를 해결했다. brought by, 누가 의해서 제기된 소송입니까?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여자였죠. 이 여자는 accuse him, 이 사람을 고소했죠. accuse A of B죠. sexually assaulting her, 그녀가 17살 때, 이게 17살 때 그녀를 성적으로 assaulting, 강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15일 날 코트가 이제 파일 제출했다는 거예요. 고소장을. 자, 앤드루는 denied the allegation, 이 혐의를 부인했어요. The prince will pay an undisclosed sum. 자, disclose는 폭로가 된 건데 on이니까, 즉 비밀리에 감춰진 sum, 상당한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주프레에게. 그리고 will also make a donation to her charity.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자선단체, 그러니까 성적으로 미투 운동을 하면서 어떤 운동을 하는가 봐요. 여성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미투의 희생이 된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어떤 자선단체를 운영하는데 그 단체에다가 이제 도네이션, 기부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In support of, 무엇을 지지하는, 즉 이 victims의 right,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어떤 자선단체에 돈도 이제 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돈을 줬나 봐요. 내용을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앤드루 영 왕자가 62세인데 290억 스위스 별장을 매각했다. 이런 성폭행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별장을 매각했다는 설이 있어요. 미국 국적인 버지니아는 지난해 8월 앤드루 왕자가 미투, 나도 당했다 운동의 당시 성추문으로 퇴출당한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 과거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억만장자가 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추문, 미투 운동이 되면서 발각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 자살을 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자살도 퀘스천이 붙는 거죠. 누가 암살했다 이런 설도 있고. 아무튼 이분이 죽으면서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한 거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앤드루 왕자를 성접대를 했다는 건데 이 주프레로 불린 버지니아는 이제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7세 때 이 앱스타인에게 소개받아가지고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앤드루 왕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이 앤드루 왕자는 동화에 나오는 왕자가 아니다며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자신의 딸들과 비교하며 내 딸들이 너보다 몇 살 어리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앤드루 왕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어 별장을 매각은 이를 준비한 준비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165억 정도를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설. 아까 undisclosed란 말 썼죠? undisclosed su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sum은 상당한 돈의 액수를 말하는 거고
disclose는 이제 폭로하는 거죠. 왜? close가 닫는 건데, 닫지 않으니까 폭로하는 건데, 다시 또 언입됐으니까. 즉, 감춰진 것이죠. 감춰진 상당한 돈의 하부를 받다는 것인데, 그 돈이 일설에 의하면 165억 정도가 하부서를 했고, 또 이 여자가 운영하는, 주프레가 운영하는 자선단체, 그러니까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그런 그 자선단체에 make a donation, 기부금도 또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놓치만 뉴스는요. 자, 세너터, 그 미국 상원 의원이 이제 CIA가 has secret data on American, 미국 사람들을 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밀 서류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클래시파이가 이제 분류가 된 거야. 클래시파이, 분류하다. 그러니까 분류가 됐다는 것은 기밀로 된 것이죠. 근데 D라는 말은 away니까 기밀에서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밀이 풀어진 부분적으로 기밀이 풀어진 문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2021년 2월 10일 어떤 기밀이 이제 풀어진 부분적으로 기밀이 풀어진 그 letter 편지인데요. From Senator 상원 의원 즉 론 와이든 씨와 마틴 히니치라는 그 상원으로부터 기밀이 해제된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는 intelligence official 그래서 이제 intelligence official이니까 이제 정보 어떤 공무원들에게 alleged 뭐라고 이제 설에 의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alleged라는 것은 주장하는 거예요. 근거는 없지만 뭐뭐라 더라 이런 말이 alleged예요. CIA가 has for years 수년 동안 been collecting data in bulk. in bulk는 이제 대량으로 in bulk 대량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왔구나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메리칸의 프라이버시, 미국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자유지에 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개인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Without a warrant, 영장도 없이. The senator are called for. 그래서 상원원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이전시, 즉 미국의 CIA 기관이 publicly, 공개적으로 release more detail,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릴리스, 방출하라고, 공개하라고. 뭐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릴리스, 방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자, 미국의 CIA는 이제 two deep Democrat on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say that. 그러니까 이제 어떤 CIA 정보위원회의 상원 의원 2명, 이게 민주당원이네요. 이분들이 이제 그 undisclosed data repository, 그러니까 쌓여 있는 데이터를 지금 그 disclosed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information collected about American, 미국 사람들에 관해서 수집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자료를 이제 그 비밀스럽게 폭로되지 않은 자료를 이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IA의 어떤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기사는 참 재밌는 기사인데, 미국이 29년 만에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호주 위에 있죠? 여기가 이제 솔로몬 제도가 있어요. 여기 섬들이 있어요. 자, 왜 호주 위에 이 솔로몬 제도에 갑자기 왜 대사관을 다시 오픈했을까요? 자, 깊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백악관이 이제 중국, 이게 환태평양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환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와 태평양 전략의 문건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쿼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쿼드. 쿼드 외교장관 회담서도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제도를 또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환태평양 지역에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US plan to beef up Pacific presence. 그러니까 태평양의 presence,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강화하는 거죠. beef up, 강화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태평양의 어떤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 US said February 12. 자, 2월 10일 날 말하기를 미국은 plan,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open an embassy, 대사관을 다시 연다는 거죠. In the Solomon Island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since 1993. 그러니까 27년 만에, 29년 만에 한다는 거죠. 93년 이후로. 자, 이것은 어떤 part of effort, 어떤 노력의 일환인데, 어떤 노력? to counter, 저지하는 거죠. 중국의 확장 영향을 저지하는 거예요. in the Pacific region, 태평양 지역에서. The island nation, 이 나라는 스위치, 바꿨다는 거예요. 그의 diplomatic allegiance, 충성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그 충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From Taiwan to China in 2019. 그러니까 타이완으로부터의 충성을 이제 중국으로 바꿨던 그런 전력이 있는 나라였네요. 자, 여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을 카운터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일랜드 엠버시, 그러니까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오픈했다고 했는데 왜 중국과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국무장관이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텝 업 인도 퍼시픽 에포트, 그러니까 여기 나라를 가서 인도네시아도 가고 이쪽 환태평양 지역을 방문해서 push back against China,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낸 거죠. 솔로몬 제도의 지금 아마 수사인 것 같은데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써 있죠. 프라임. 자, 이분은 이제 솔로몬 제도의 아마 수상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나와 있네요, 사진에. 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제재하기 위해서 솔로몬 제도의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자, 이거에 대한 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재밌는. 자, 이겁니다. 4개국 안보회담이라고 해가지고 쿼드로가 4잖아요. 그러니까 레터럴은 측면. 그러니까 4면국이 만난다. 4개국의 측면이 회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쿼드럴 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를 하는데 요걸 줄여서 이제 쿼드라고 합니다. 약칭 쿼드. 그러니까 쿼드럴 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 이 4개 나라가 뭉쳐진 게 쿼드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인 정상회담이었죠. 맨 처음에는 외교 장관급이었는데 이게 정상급 회담이 됐어요. 쿼드로. 그런데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라고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바로 쿼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재밌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가 굉장히 그 호주를 비판했죠. 왜냐하면 lying over submarine deal, 그러니까 잠수함의 거래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그 호주 마카롱 대통령이 있고 호주 총리가 이렇게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잠수함을 이제 여기 그 프랑스 걸 지금 산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를 했는데 이것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호주가. 왜?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자, 쿼드가 아까 방금 말했던 2007년부터 4개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정상회담격으로 군사훈련 같은 그런 정보 교환을 하는 쿼드라는 게 있는데 이 쿼드가 이제 오커스라는 곳이 또 있어요. 오커스. 오커스는 다시 이제 영연방이죠. 그러니까 호주, 영국, 미국 이제 삼각동맹인데 호주, 영국, 미국은 완전히 영연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런 영어권의 그런 삼각동맹 나라인데 이 오커스와 쿼드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호주의 어떤 그 잠수함을 계약을 했는데 프랑스하고 이것을 이제 그 계약을 해제하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잠수함을 지금 뭐 산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했냐면 공격형 잠수함이 중국이 62개고요. 미국이 52개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핵잠수함이 7개, 미국은 52개 전체가 핵잠수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를 잡는 게 지금 관건인데 중국이 꼼짝 못하는 거죠. 미국은 전체 52개가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닷속에서 거의 70에서 80일을 머무를 수가 있고 핵 공격형 잠수함, 그냥 잠수함일 때는 한 14에서 20일 정도만 바다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 4, 8, 4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그러니까 미국 그 바다 밑에서 안 보이는 데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핵잠수함이.
그런데 이제 호주가 이제 차기 잠수함 사업을 하면서 2016년에 네이벌 그룹이라는 그룹과 계약을 하기를 12척을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7조를 계약했는데 미국과의 계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이제 1조 1,500억을 내고라도 프랑스하고 이제 계약이 깨진 거예요. 즉 프랑스는 핵 잠수함을 못 만드니까 미국의 이런 잠수함을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오크라든가 쿼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구비를 이제 하는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거죠. 호주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를 대항한다? 그렇죠. 요즘 호주하고 중국이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호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쪽 퀸즐랜드라든지 이쪽 가시면 중국계 호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호주로 왔는데 이 중국계 호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지만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출신이 중국계가 많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4명 중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눈치도 보여지고 아주 잘했지만 이제 최근에 뭐 석탄 문제라든가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과 호주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밀착하면서 이쪽에 이제 아까 대사관을 짓게 되면서 이제 전략적인 작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했다냐면 핵잠수함을 통해서 남중국해로 이제 진출하는 중국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것이 뭐다? 오커스하고 쿼드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뭉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주 이야기를 통해서 또 놓치마 뉴스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